자, 함수 파트 얘기만 그대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우선 함수란 뭐냐면 대응하는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는 116쪽. 자, 대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대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응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대응한다는 거는 반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한다고. 자, 우리가 뭐 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fx, 뭐 y는 fx, 뭐 요 정도의 얘기로 일단은 마무리 지으려고들 하는데, 그 fx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사실상 대응하는 관계를 표현해 준 것들이야. 자, 중요해요. 오늘 얘기는 개념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대응하는 대표적인 걸 우리가 자판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판기를. 자, 자판기가 있어. 물론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판기는 뭐 음료수마다 좀 가격이 좀 다르고 이러겠지만, 자, 자판기에다가는 우리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돈을 집어넣을 수 있지. 그치? 동전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버튼을 누르지. 그럼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그 음료수가 나올 거야. 그치? 고장난 상황은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하고, 그냥 간단해. 사람 한 명당 음료수 하나가 대응되는 거야. 나는 콜라, 얘는 사이다, 뭐 환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에 맞춰서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이 모양 본 적 있지. 그래서 네모가 3일 때 네모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가 3이면 7이 도출되고, 네모가 4면 8이 도출되고, 네모가 3.2면은 7.2가 도출되는 것들을, 그런 라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잖아. 맞죠? 맞지? 이런 방식으로 배웠던 거잖아. 그럼 봐봐. 3을 넣으면 3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7이 나오는 거야. 즉, 이 기계에는 3에 대해서 7이 대응되는 거야. 다시 4에 대해서는 8이 대응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응하는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택을 하는 선택자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녀석들이 되겠고, 이 자판기의 구조에서는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어? 동전, 사람이 되겠지. 그 선택하는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선택을 당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야. 선택을 당하는 전체적인 리스트의 숫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실제로 당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야. 자, 이때 선택을 하는 집단을 우리는 지금부터 정의역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야, 이건 이름을. 다시 뭐라고 한다고? 정의역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선택을 당하는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공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선택을 당하는 대상을 공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당하는 대상들 중에 선택이 된 녀석들이 있지. 걔네들을 치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선택을 다 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자, 근데 봐봐. 자판기를 갔어. 니네 손에는 뭐가 올 거야?
그 남아있을 거 아니야 맨날. 그치?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고 선택을 당하는 집단이 있을 거고 선택을 당하지 않는 집단이 있겠지. 걔네들을 각각 선택을 하는 집단 정의역, 선택을 당하는 전체 집단 공역, 그 중에서 실제 선택을 당한 집단 시역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자, 근데 함수는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가 존재를 해. 바로 뭐냐면은 정의역 하나당 대응되는 값은 무조건 하나여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766번은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왼쪽에 어떤 영역이 있어? 선택을 하는 집단 정의역이 있고 오른쪽에 선택을 당하는 집단 공역이 있는데 지금 정의역 안에 2라고 하는 녀석이 있지. 그치? 자, 표현을 다시 해볼게. 정의역 집합 안에 원소 2가 있어.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를 써? 집합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 거야 지금부터. 됐죠? 자, 그래서 2라는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몇 군데로 갈라졌어? 2군데로 갈라졌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에 대응하는 값이 2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대응하는 건 하나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767번은 어때요? 함수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 X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선택을 하는 집단 정의역이야. 이쪽은 선택을 당하는 집단 공역이야. 그리고 화살을 실제로 맞은 집단 치역이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하는 이유는 뭐야? 여기 겹쳤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자판기를 예시로 들었잖아. 자판기 이렇게 뽑아 먹었어. 앞에 콜라를 딱 먹은 거야. 아, 나 콜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후회할 거야? 똑같은 거 누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물론 무한히 나온다는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치역으로 화살이 꽂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값에 대해서 꽂혀서 정리를 해줘서 또 상관이 없다. 얘는 가능하다. 근데 이 정의역이 뭐야? 화살을 쏘는 집단 정의역이 뭐야? 뭐야? A, B, C, D. 공역이 뭐야? 0, 1, 2야. 치역이 뭐야? 0, 1, 2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요? 자, 769번입니다. 이번엔 함수가 될까?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함수의 정의는 뭐였어?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대응해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데 뭐가 문제야? 2가 출발을 안 했지. 그러니까 자판기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음료수는 한 명당 하나씩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뽑기로 자판기가 돼 있는 거야. 안 누르고 가라는 건 없어. 지가 안 먹는 거 선택이겠지 실질적으로. 근데 뽑아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요게 기본이야. 요게 기본. 자, 우리 한쪽 넘길 거예요. 자, 뭐 명제 때도 그랬고 저기 뭐야 명제 때도 그랬고 집합 때도 그랬지만 여기 단원도 꽤 쉽습니다. 자, x가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치? 근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져 있어?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정의역 구간인 거야. y가 공역 구간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에서 y 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가보자. 그러면은 얘가 정의역인 거고 지금부터 얘가 공역인 상황인 거야 지금. 됐어요?
자 그럼 1번 한번 봅시다. fx가 x 더하기 1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정의역에서 0을 넣으면 0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1인 거야. 1에 대응하는 건 뭐야? 2인 거야. 2를 넣으면 뭐가 나와? 3. 자 근데 봐봐. 자 잘 들어야 돼 이 얘기. 이게 우리는 수학이잖아. 그치? 그냥 설명이라는 과목이라면 꼭 계산을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 숫자로 나타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사용하는 기본 언어가 아라비아 숫자, 문자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로 계산을 하거나 문자 따위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의 메인이어야 돼. 우리 과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데 봐봐. 함수는 분명한 건 뭐냐면은 대응하는 관계인 것 뿐인 거야. 자판기로도 예로 들었지만 함수도 자판기의 시스템인 거야. 정의역과 공역을 분명하게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은 다루는 단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잖아. 어차피 숫자를 다룰 거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피해. 근데 그 정의역이 공역에 대응하는지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수를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함수의 모든 단원의 문제들의 메인 테마는 대입이야. 대입일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0에 대응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야. 어떻게 나온 거야? x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f의 0이 1이 나왔거든.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왔거든. 2를 대입했더니 3이 나왔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도 x, 절대값 x에다가 0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0이겠죠. 1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1이고요. 2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2가 되는 거 보니까 함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hx입니다. 0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0인 거야. 1에 대응하는 값은? 2에 대응하는 값은? 4가 근데 공역에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리진 않았어 일부러. 0은 0, 1은 1로 가는데 2는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가겠지. 4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와져 있는 공역으로 하니까 못 가겠지. 그럼 이건 함수가 돼?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니까 3번이 정답이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4번 ix입니다. 자,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시 함수 관계를 보자고. 0, 1, 2, 여기 0, 1, 2, 3 있어. 0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0인 거야. 1에 대응하는 값은 뭐야? 1이야. 2에 대응하는 값은 몇이야? 1인 거야. 왜 그런 뜻인 거야? x가 0이면 무조건 0인 거야. x가 0이 아니면 무조건 1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아까 우리 테스트 시간에도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해보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냥 한번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냥 준비만 한번, 그러니까 그냥 한번 풀어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야. 일부러 얘기를 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럼 그 정도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가지고서 선생님 이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 거는 그럴 수는 있어. 응? 근데 지금 자세히 봐봐. IX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0 또는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뒤에 부가 설명이 나와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거 확인되죠? 됐지?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다시 이번엔 796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저렇게 생겼대. 그러면 자 다시 봐봐. fx는 이렇게 나온대요. x 더하기 1을 쓴대. 언제? x가 유리수이면.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x가 된대. 언제? x가 무리수이면. 그럼 f의 2는 위에 걸 써야 될까? 아래 걸 써야 될까? 위에 걸 쓰면 되겠죠. 왜냐면은 2가 유리수잖아. 그럼 f의 2는 뭔 거야?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루트 오브 마이너스 3은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걸 쓰니까 그대로 뭐를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쓰는 타이밍이 너무 늦으셔. 그럼 정리하면은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정리해주게 되면은 루트 5가 되겠지. 사실 좀 1년만 일찍 왔으면 좀 많이 만들어 놨겠는데, 두드려 패야지. 저희 다 맞고 잘할 거야. 맞아가지고 강해졌잖아. 옛날에는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실제로도 많이 팼어. 지금 여기 내가 옛날에 팼던 게 없지만 지들끼리 애들끼리 막 장난치다 부러뜨렸는데 내가 때리는 것도 있었어. 실제로 손발을 여학생들은 솔직히 못 때리고 남학생들만 죽어라 팼지 뭐. 팼는데 근데 솔직히 그게 제일 심플해.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은 패는 게 제일 편한 게 뭐냐, 제일 간결한 게 내가 무턱대고 너 일로 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내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야. 숙제를 안 해온 거야. 안 해왔어. 근데 그거를 다시 해오는데 안 했어. 안 하고 겹친 거야. 근데 이게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좋아. 어차피 잘못했으니까 뭐 잘못한 거 뭐 예를 들어 지각이라든가. 지각이 대표적이었지 사실. 숙제를 안 한 건 남기면 되는 건데 지각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합의하에 오케이 맞자 몇 대 오케이 서로 합의가 됐어. 그럼 이렇게 때렸어. 그다음에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야 너 근데 좀 일찍 좀 와 이 얘기하면은 이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맞았는데 만약에 끝났어. 그럼 서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대신에 이제 어쨌든 간에 벌은 받았고 이거 얼마나 심플해. 사실은 제일 간결한 거지. 물론 좀 약간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졸업생들 만나보면은 차라리 그게 낫긴 하네.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는 솔직히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차라리 딱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도 솔직히 내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그때 태던 시절에는 지각을 하면은 눈치 보는 게 당연히 있었어.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남학생들만 패지만 여학생들도 자기들이 알아. 이게 내가 늦으면은 저렇게 되진 않지만 저거를 봐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게 암묵적으로 그냥 그게 쌓여져 있는 게 있다는 거지. 학교는 옛날에 뭐에 쌤째도 엄청 맞았는데 사실 요즘 뭐 그런 게 좀 이게 좀 나는 봤을 땐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유 없이 때린 쌤들도 있거든. 옛날에 보면은 되게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글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적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진짜로 막 딱이 맞고 막 이랬대잖아. 흥미로워 하면 어떡해. 근데 가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얘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 근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 예전에 한 번은 그러다가 야 지각이 지금 계속되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는 학원이니까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 약속된 시간들은 다 협의하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가 늦는 거야. 근데 늦는 건 괜찮아. 그래도 지금은 나도 연차가 있으니까 늦어도 쌩까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바로 몰입을 하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문이 여기 있다면 그런 몰입이나 이런 게 조금 사실은 좀 깨질 수밖에 없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한 달을 다 늦는 거야. 30분씩을.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빡쳐가지고 야 너 그러면은 야 차라리 맞고 깔끔하게 끝내자. 그건 안 되겠대.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어. 쥐가 뭘 고칠 생각도 없어. 고쳐주려고 해가지고 뭐라도 한번 계기를 심어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때리고 싶어서 막 안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었다. 자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솔직히 이번 중간고사 저는 좀 많이
유용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집합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인 거야. 됐지? x에서 x로의 함수를 이야기를 하지. 근데 다시 한번 영역의 범위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의 x 값에 대하여. 됐지? 방금 이야기한 x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라고 하는 범위, 요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를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도 공역도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맞는데 공역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 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좀 잘 생각하셔야 돼. 이해 안 됐다.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이때 몇 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떤 그래프처럼 생겼어? 직선으로 생겼을 거야. 그치? 그치? 자, 지금부터 잘 봐. 그때 쌤이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릴 건데 직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리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좀 보시는 게 좀 더 클 거야. 이거 그림 몇 번 지웠다 몇 번 똑같은 거 그릴 거거든. 여기 잘 봐봐. 그럼 생각을 해봐. 직선이라고 하는 선은 점들의 모임인 거야. 점점 얘네들. 그치? 그러니까 여기보다 점점 여기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현재. 맞지? 근데 그 점들 중에 우리는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 그러면은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치? 그럼 여기 위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점은 지금 방금 체크한 이 점은 x 값이 요 지점일 때 y 값이 이 지점인 거야. 자, 그냥 보긴 힘드니까 쌤이 임의로 a랑 b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빨간색 점은 x 값이 a일 때 y 값이 b인 점인 거야. 맞지? 그럼 정의역이 a인 거야. 그때 이 치역이 뭔 거야? b인 거야. 근데 정의역 a가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있어? 됐지? 그럼 이 점의 y좌표인 치역이 우리가 원하는 공역 범위 안에 있어? 됐어? 자, 됐어? 자, 다시 봐봐. 그럼 이번에는 이 점을 한번 볼까? C,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노란색 점은 정의역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어? 그럼 그때의 치역은 우리가 원하는 공역 안에 있어? y랑 3 사이에 있는 거 맞지? 자,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하얀색 이 지점은 정의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 안에 있어? 그러면은 치역은 F는 우리가 원하는 공역 안에 있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이 지점은 정리를 따로 못한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y좌표가 3인 지점의 위쪽으로 가는 친구는 여기까지 됐어? 이 위쪽에 삐져나온 녀석들은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 범위를 쓰고는 있지만 그때의 함수값 치역이 공역을 넘어가는 거야. 됐어? 그럼 정의역의 여기 요 지점부터 요 지점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나오는 y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오는 y값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역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이 빨간색 영역 안에. 됐어요? 자, 다시 이거 나는 구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근데 결론은 되게 쉬워. 근데 그 결론이 먼저 나가면은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학습 형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달라져.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읽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게 맞아떨어야지 문제를 푸는 건데 계산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야. 무작정 대입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왜 대입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이 따라가야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동일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의역을 이렇게 공역을 만들어 준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쌤이 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 그런 생각을 해봐. 일단 정의역에 의해서 잘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공역에 의해서 잘리는 구간은 이게 빨간색 라인이 될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선이 그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자, 이 점으로 한번 가볼까? 이 점의 x좌표를 a로 놓고 이 점의 y좌표를 b로 놔봅시다. 이 점에 대한. 그러면은 x값이 a일 때의 함수값이 b인 거야. 보이는 것처럼. 근데 정의역 a가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 범위 안에 있지. 하지만 치역은 우리가 원하는 공역 범위 안을 벗어났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만족하는 정의역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치역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거야. 됐어? 물론 이쪽 범위 안에 치역들은 발생을 하겠지. y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값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괜찮아. 마찬가지로 정의역 x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정의역만큼은 쓰지만 이만큼이 남아있으면 안 되지. 정의역이 출발을 못한 거잖아. 됐을까? 자, 그럼 봐봐. 대표적인 그림 세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부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쪽도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새로 그릴게.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게 그러네 이해가 됐다.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돼. 자, 직선은 가장 크게 세 종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이야. 자, 그럼 봐봐.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공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다 채워서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정의역을 확인을 해봐. 다 갖다 썼지. 그때의 치역을 확인을 해봐. 이만큼만 갖다 썼지. 그러니까 얘는 질문 다시 들어야 돼. 함수가 돼? 무턱대고 대답하면 안 돼.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찰때가 아니야. 다시 정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나오는 점들의 y값들 생각해봐. 오케이? x값 하나당 y값이 대응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
정의역은 이만큼, 시역이 요만큼이고 전체 공역은 이만큼이었어. 다시 이 그림이야. 이 그림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가 대응하는 애를 묻는 거야. 함수가 돼? 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니? 돼? 왜 돼? 그럼 왜 안 되냐고. 여기 이 노란 색깔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자, 어때? 또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 돼, 안 돼? 된다? 된다? 다시 한번 봐봐. 우리는 그래프 위의 점들이 정의역과 공역 안에 x값과 y값들이 다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이 점의 x값은 여기 있지. 그리고 y값은 여기 있지. 자, 생각해봐. 이 점의 x값은 정의역 안에 들어있어? 공역 안에 들어있어? 됐지? 이 점의 x값은 정의역 안에 들어있어? 공역 안에 들어있어? 이 점의 x값은 정의역 안에 들어있어? 공역 안에 들어있어? 이 점의 x값은 정의역 안에 들어있어? 공역 안에 들어있어?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이 점은? 근데 심지어 모든 점들의 y값이 다 다르지 않아? 계속 올라가니까? 그치? 그러면은 함수값 자체가 아예 다 다른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지금 직선 안에 있는 영역의 모든 점들이 x값, 정의역 안에 모든 x값이 다 존재할 때 그때의 함수값이 공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나오는 그 결과값이 똑같은 것조차도 없다며. 그치? 그리고 주어진 정의역 x값 하나당 배정된 점들이 무조건 하나씩만 있는 것도 맞지. 그러니까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가 되니까 함수도 돼. 근데 x값 하나당 y값 나오는 정의역과 공역도 그 안에 있어. 그래서 함수가 된다. 된다는 거야. 자, 다시. 그럼 정의역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공역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테니까 이 y값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리고 다시 여기도 따져보는 거야. 얘는 함수가 될까? 정의역은 음료수를 뽑아먹는 사람인 거야. 그치? 이 사람은 음료수를 하나는 뽑아야 돼. 그치? 실눈티를 뽑든 소래눈을 뽑든 맛없는 걸 뽑든 그치? 뭘 뽑아야 돼. 그치? 그런데 봐봐. 이 영역 안에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정의역 점의 이 친구는 만족하는 x값과 y값에 대해서 다시 질문.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색 점의 x값은 정의역 영역 안에 있어? 다시 물어볼게. 이 빨간색 점의 x값은 정의역 영역 안에 있어? 왜 없대요? 정의역이 마이부터 3, 4인데. 있지? 있지? 근데 그때의 y값이 우리가 원하는 공역 안에 있어? 나갔지? 그럼 우리가 함수처럼 쏜다고 했을 때 정의역은 출발을 하는데 도착할 때가 있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출발을 안 한 친구가 나왔잖아. 어렵지? 어렵지?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려워. 근데 이 설명 가지고 시간을 잡아 먹어야 돼.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정의역이 마이부터 3까지, 마이부터 3까지가 공역이야. 그래프는 영역을 이렇게 잘라놨고, 이 아래로 블록인 이 포물선은 함수가 될까? 왜 안 돼? 겹치는 게. 근데 y 값을 우리는 자 생각해야 돼. 자꾸 생각해야 돼. 가만히 있지 마. 알겠죠? 자, y 값이 겹쳐서,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점에 대한 x 좌표는 여기 a일 거고 y 좌표는 b일 거야. 그치? 그럼 이 지점의 x 좌표를 c라고 한다면 결국은 x 값이 a일 때의 y 값이 b인 거니까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인 거야.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정의역 몇일 때? c일 때에 해당하는 y 값은 b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건 함수가 돼, 안 돼? 되죠.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음료수 뽑아 먹는데 앞에서 나 콜라 먹고 싶었는데 진짜 안타까워 이럴 순 없잖아. 품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 사람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의 정의는 뭐인 거야?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대응하면 되는 거야. 됐지? 대응하면 된다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조금만 더 다시 해볼게요. 봐봐. 모르겠어. 이게 되게 딜레마이기는 해. 왜냐면 이렇게 말고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많거든. 근데 쌤도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왜냐면은 하루 이틀 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나는데 그 설명의 이해가 된 사람의 가져가는 형태가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이해해 놓잖아. 다른 데서 또 써. 그러니까 조금 뭐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니까 어필을 해. 알겠어? 이거 아까워 시간이. 한번 다시 해볼게. 자, 주어진 좌표평면 안에 함수가 이런 식의 곡선을 띈다는 것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물론 우린 선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각 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는 걸 거야. 그지? 그때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x 값이 a일 때 대응하는 값이 b인 거야. 됐지? 이 점이 의미하는 것은 x 값이 c일 때 대응하는 값이 d인 거야. 됐지? 됐지?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아까 필드를 다시 불러오는 거야. 그냥 지금 쌤이 좌표평면을 안 불러오긴 하지만 뭐 불편하진 않죠? 불편하진 않지? 그러면 나가. 자, 이번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공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됐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선에 대해서 정의역 이 범위만 보면 되는 거야. 그 범위에 뭘 보는 거야? 이 파란색으로 정리가 되는 이 선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보자는 거야. 됐지? 그럼 그 점들의 점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점을 본다는 것은 그 점의 x좌표, y좌표. 됐죠? 3D가 왜 3D인지 알아? 3D, 니네가 알고 있는 3D. 그게 왜 3D야? 가로, 세로, 높이. 이제 알았어? 그 2D는 왜 2D야? 가로랑 세로인 거야. 그러니까 2D의 대표적인 게 뭐야? 만화인 거야. 애니메이션. 페이퍼에 쓰는, 그치? 애니메이션. 그리고 3D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입체적인 막 그런 표현인 거잖아. 근데 4D 뭐 영화관 가면 4D라고 하지만 그거의 결국은 뭐야? 뭐 바람 불고 물 튀기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영화 본 지도 오래됐네.
나 쌤도 그저께 영화 봤거든. 퍼피 특공대. 졸라 재미없어 씨. 근데 주인공이 퍼피 그 미셸이라는 미셸이었나? 뭐 아무튼 뭐 있는데 주인공에 있는데 강아지가 7마리 주변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7마리가 다 이렇게 다구리하는 느낌은 아니고 한 마리만 보고서 어떻게 도와줘 맨날 이러고만 있어. 영화 내내. 그래픽은 좋더라. 아무튼 그런 게 3D고. 자, 왜 2D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1D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D가 가로와 세로였다면은 1D는 한 방향인 거야. 수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2D를 만드는 좌표 평면을 만드는 방법은 뭐야? 수직선을 2개를 놓은 거야. 그치? 자, 봐봐. 다시 한번.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 2차원은 가로 세로, 그리고 1차원은 수직선, 그리고 0차원은 점일 뿐인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을 그려놨어. 그러면은 2차원으로 그린 거잖아. 왜냐면 가로랑 세로가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점을 봐! 라고 얘기를 하면 점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라고. 우리가 그리 품평하러 온 게 아니잖아. 이 점을 보라는 얘기 무슨 뜻인 거야? 이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보라는 뜻인 거야. 지금부터 자꾸 습관을 들여주는 거야. 선을 봐! 라는 얘기는 선 안에 점을 보라는 얘기야. 그 선 안에 점을 본다는 얘기는 각각의 X값과 Y값을 보자는 거. 됐어, 여기까지? 자, 오늘 하는 수업 절대 후회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는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지. 근데 나오는 Y값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라인밖에 안 나오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공역인 거고 이만큼이 정의역일 때 나온 이만큼을 치역이라고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났어. 그럼 정의역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만 보는 게 아니야. 그때의 X값, 그때의 Y값을 보시고 그 상태에서 모든 그 점들의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잠깐만 한 번 더 볼게. 그러면 이 fx 그래프에서 봐봐. 앞에 화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일 때 치역은 몇과 몇 사이야? 0과 2 사이인 거야. 수현이 괜찮아? 재준이 이건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되면 여기 위에 있는 나오는 모든 점들의 Y값이 이런 식으로 이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역이 여기 있는 0부터 2 사이의 범위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아니 합칠 건 없고. 자, 근데 지금 거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말을 조금 듣기가 힘들어. 자, 다시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불러볼게. 안 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은 사실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자, x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정의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치역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됐지? 됐지?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를 원해? 공역과 치역이 같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직선이 지나게 되면 주어진 정의역과 주어진 공역에 대해서 직선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이 정도의 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함수는 되는데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치역과 공역이 같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가봅시다. 그럼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써야 되는데 이만큼을 누락시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이거 이해돼? 함수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를 봐봐, 이제. 대각선으로 딱 흘렀어. 그러면은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의 모든 점들의 y 값들이 함수 영역 안에 있지, 일단. 그러니까 일단 함수는 돼. 그런데 공역이 여기부터 여기 y부터 3 사이였을 때 치역이 어때? 같지?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던 거야. 그런데요, 노란색으로 지나면 어때? 돼, 안 돼? 노란색 점들 한번 봐봐. 정의역, 공역, 나오는 y 값들 봐봐. 함수 돼, 안 돼? 함수 돼. 치역은 공역과 같아, 똑같은 거야. 즉, 쌤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 이거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기가 힘든지, 얘들아 이렇게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범위를 해.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잖아. 무조건 대각선이야 라고. 결론은 대각선에 도달을 하는 거잖아. 근데 대각선이어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야. 다시 질문하셨으면 좋겠어, 안 되는 것들은. 근데 이걸 기준으로 다른 문제들은 더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여기서 마이랑 3,3을 지나는 직선은 y는 x가 될 것이고, 됐죠? 그리고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직선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a,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0이면 안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됐으니까 a가 마일, b가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조금 하려고 하는 시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할게. 오늘은 조금 합시다. 자, 804번 같은 경우는 F랑 G랑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F의 1과 G의 1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함수에서 자,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x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써져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1대1 함수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난 좀 약간 포부를 좀 크게 할게. 쌤은 이 노란색 물결 표시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래.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되게 어려워. 만약에 그럼 방법이 되게 많을 거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도 뭐 아직은 뭐 문화 매체를 뭐 엄청나게 많이 즐겨보진 않았겠지만 앞으로 나이 들면서 계속 만약에 좋아하는 것도 더 많이 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이해가 안 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는 좀 덜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싶은 구간이 나왔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 뭐 요즘 뭐 유튜브 세대니까 유튜브를 찾아본다거나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 근데 수학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아 이것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는데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거 생각하셔야 돼. 지금 다음 타임 고3들이거든. 우리가 딱 칼같이 끝내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고3 수업 가잖아. 처음 보는 이야기들을 본인이 이해해서 풀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 그런 시간이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에 썼던 것들도 반복해서 돌아오기도 해.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 많아봐야 창의적으로 만들어봐야. 근데 봐봐. 그러니까 나는 큰 포부를 갖고 싶은 거야. 이거를 아 이게 이 뜻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보라고. 자, 요 x1과 x2가 정의역입니다. 그리고 요 f의 x1과 f의 x2가 그때의 함수값 치역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쌤이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잡은 거야. 그때 여기다가 1, 2, 3 가장 좋은 건 이거야. 4, 5, 6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자, 일단 x1과 x2 이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x1과 x2에다가 아무거나 한번 숫자 x값 아무거나 배치를 한번 해볼게. x1에다가 3 넣고 x2에다가 3 혹시 가능할까? 그건 안 되지 애초에. 왜냐면 다른 걸 넣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3 대신 여기 자리에다가 한번 4를 넣어보자. 몇 가지 됐어? 그럼 그때 뒤쪽에서는 f의 3과 f의 4를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근데 f의 3은 뭐라는 걸 볼 수 있어? x 값이 3인 점에 y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f의 3이거든. 하나만 더 적어줄 거예요. 그럼 f의 4는 뭐를 의미를 하는 거야? 이 x 값이 4일 때의 지점에 y 값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둘이 같아? 같지 않지? 맞지? 다시 한번 이번에 x1과 x2 자리에 2랑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건 성립할까? 요 노란색 물결을 2랑 4를 넣었어. 그럼 2랑 4는 일단 다른 건 맞지? 자꾸 대입해봐야 돼. FA랑 FA 4 같아? 다르지? FA 2는 2점의 Y값인 거잖아. FA 4는 2점의 Y값 다르잖아. 그럼 다시 질문. 1과 5를 넣으면 어때? 달라? 그러니까 성립해 이 명제가? 되지?
왜냐면 F의 1이 여기고 여기일 거고 F의 5가 여기일 거거든.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여기서 질문. 이 그래프에 대한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 명제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 할 수 있을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돼. 왜냐면 봐봐. 야, x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이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뜻이 결국 무슨 말이야? x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y 값이 다른 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 얘기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른 게 계속 되는 거잖아.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다른 게 나오는 게 맞잖아. 맞지? 자, 이해됐어요? 자, 한 번 더 그려볼게. 자, 근데 방금 내가 사용한 기법은 뭐냐면 사실상 대입을 해서 문자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로 정리를 한 거야. 자, 이거를 수학의 증명 방법 중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물론 정확한 수학적 귀납법은 아니야. 그런데 뭘 보여준 거냐면은 숫자를 몇 개를 넣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숫자가 변형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돼도 그렇게 되겠는데 하는 느낌을 받은 거잖아. 그치?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를 애초에 생각도 안 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 일단 한번 그림 다시 볼게. 자, 그럼 다시 질문.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냐를 물은 거야.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다시 이 그림을 봐봐. 질문. 얘 1대1 함수일까? 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애기냐? 애기야? 근데 맞는 말이야. 참 맞는 말. 아무튼 너무 잘했는데 잘했어. 근데 혼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쌤이 조금 있다가 할 얘기까지 다 한 거거든. 지금 다 한 거야. 봐봐. 바로 해볼게. 너무 잘했어. 생각을 해봐. 어떤 점에 대해서 x값과 y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른 점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x축과 평행한 가로선을 그어버리면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에 대해서 x1과 x2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지만 만족하는 f의 x1과 f의 x2는 같은 값이 나와버리잖아.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이 방금 재준이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한 표현을 한 거야.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은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어 또.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림을 아무거나 생각을 해봐. 뭐 어떤 그림이든 상관이 없어. 상상을 해봐.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 위쪽에 빈 공간 많잖아.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인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려봐. 그리고 나서 후회해 차라리. 그림을 그려봐 일단. 이것도 그려보고. 이건 돼? 이거 안 되지. 뭐 이거는? 이거 안 되지? 가로선 하면 두 개 나오잖아. 1대1 함수가 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니까. 그려봤어? 됐어요? 그 그림들의 공통점이 있어 혹시?
있어요. 안 그랬어? 그래야지 뭘 얘기를 하지. 뭘 뒤를 봐 이씨. 그림에 공통점 없어? 자, 근데 봐봐. 응? 설마 걔 멍청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그리진 않았겠지? 그치 재준아? 근데 얘는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뭐냐니까 끄덕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가 안 돼?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나오니까 뭐가 안 돼?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논쟁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가로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애초에 그리는 의미가. 그러니까 원은 애초에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다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만 만들고 싶어. 뭐 이거 되겠지. 이것도 될 거야. 또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정도 그지? 이런 거 말고는 그지? 뭐 이렇게 가든가.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들의 특징인 거야. 그럼 이건 면입니까?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해. 생각해봐 다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발생하려면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갔어. 봐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올라가 내 주식처럼. 갑자기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 가로선 교점이 무조건 2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이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잘 봐. 이 의미가 뜻하는 게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이유가 일단 필요한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1대1 함수의 가장 재밌는 특징은 뭐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거야. 제주의 주식처럼.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번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해야 돼. 그리고 이걸 언제 써? 고2 때 쓰는 거야.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이 내용을.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고2 때 고생 안 하시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좌표 평면으로 그렸을 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다 트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근데 간단합니다. 기억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직선인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기로 했어? 얘는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계속 감소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지 않겠어. 그리고 위쪽 아래쪽으로 쭉 끝에까지 갈 거 아니야. 됐죠? 1대1 대응은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그래서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래로 부르기 포물선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1대1이 될 수가 없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y는 절대값 x 어떤 그림이야? 일단 V자 그림이지. 얘를 위쪽으로 한 칸 올린 거니까 V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가 그래프가 계속 증가해? 이미 꺾였잖아. 그러니까 1대1의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 조금 빠르게 얘기할게. 하나 더 얘기할 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직선이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지금 직선이.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채로 갔다가 기울기가 2인 상태로 직선이 움직이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계속 증가해? 증가하잖아.
꺾이고 나발이고 간에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아까랑 비슷한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요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의역이 몇부터 몇까지일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공역이 마일부터 3까지인 거야. 자, 직선이 지날 수 있는 관계는 몇 군데? 몇 가지? 3가지야 여기도. 근데 물론 기울기가 음수인 것까지 따져보면은 직선의 종류가 3개가 더 늘어나. 됐지? 자, 근데 현재 문제에서 기울기가 애초에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영역만 봅시다. 자, 다시 가볼게요. 직선은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거나 대각선이거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선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 정의역에서 뭐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야? 빠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안 된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 괜찮아. 정의역은 마일부터 1까지고 공역이 여기 사이가 되는 거야. 시역이. 됐지?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를 원했어? 1대1 대응을 원했고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인 거야? 써야 돼요. 시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함수인 거야. 그러면 지금 빨간색 색칠하는 영역만큼 시역이 빈 거잖아, 결국은. 됐어요? 그러니까 시역이 공역이랑 같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를 했잖아. 이 그림만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결론이 이거니까. 시험 때도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서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오케이? 되게 좀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앞쪽에 있었던 산술기하라고 하는 절대부등식 단원을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그거는 좀 가깝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할까 아니면 함수 여기를 할까 영역이나 아니면 함수를 전체적으로 그냥 무슨 함수가 있어 이 정도만 얘기할까 고민을 했는데 날려서 하는 건 나는 솔직히 내 체질에 안 맞고 할 거면은 그냥 요 정도 얘기까지만. 오케이? 그래서 함수 얘기를 요렇게까지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고 자 일단 안 될 거 빨리 얘기를 할게요. 목요일 날까지 원의 방정식 형태는 준비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만약에 숙제가 좀 안 돼 있으면 일찍 와서 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써주고 계속 공식들 확인해주면은 좀 쫓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주말 보충은 지금 뭐 당장 들어갈 거는 아니고 아마도 요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는 시작해야 되겠네. 명절이 껴있어가지고 만년 기준은 만년 지금 수학 언제 하나 좀 얘기 좀 해줘. 나오면은 알겠지? 얘기해주고 그거는 뭐 영역은 다시 잡아서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집합까지 거거든. 시험 범위는 일단 명제 나와봐야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한 대표 문제 확인입니다. 또 일단 그거 시작이야. 일단 그거 되면은 일단은 시험 대비 교재로 일단 또 똑같이 진행할 예정.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목요일날 원방 준비만 좀 해오시고 앞에 쪽 거까지 틀린 거 일단 점검하는 것도 같이 하시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게 일단 진행해 봅시다.